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자, 오늘은 무시무시한 제목의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코로나에 걸려버렸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려버렸다. 예. 어떤 책인가요? 자, 이 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저자가 병원에서 50일간 격리 치료를 받고 완치 후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을 담은 에세이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전염병 시대의 다양한 민낯을 전지적 확진자 시점으로 들여다봅니다. 저자는 코로나 검사부터 양성 판정, 보건소 담당자 및 역학조사관과의 통화, 입원, 고열과 인후통, 근육통의 증상까지 숨막히게 돌아가는 50일간의 투병 생활을 사진과 글로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 친구, 동료, 의료진에게 느낀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급변한 사회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19개의 글로 담았습니다. 그 중에는 확진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에 대해서도 적혀 있습니다. 전지적 확진자 시점. 예. 무시무시한데요. 네. 어떻게 하다가 저자는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건가요? 자, 친구들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전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식사를 6명이서 했는데 나머지 5명은 안 걸리고 자신 혼자만 확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게 된 것도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가지고 시간을 추적해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진이 확인이 된 겁니다. 저자는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하고 같이 생활하는 프랑스인 룸메이트도 음성인데 자신만 확진 판정을 받게 되어서 긴급 입원을 하게 됩니다. 많이 속상하겠어요. 예. 그럼 입원 방식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자, 룸메이트하고 둘이서 같이 검사를 받아서 다음날 확진 판정이 오는데 룸메이트는 음성, 자신은 양성 판정이 나오게 되자 나오자마자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는 구급차가 15분 이내에 데리러 온다고 해서 들어갈 때 필요한 물건들, 노트북, 스마트폰, 충전기, 옷, 그 외 칫솔 같은 일용품까지 부랴부랴 챙겨서 나갔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마스크하고 방호복을 입고 구급차에 타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입원을 들어가게 되면 일단 다시 열과 바이러스를 검사하게 되고 음압병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음압병동이라는 게요. 뉴스나 기사에서 정말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인가요? 예, 저도 들어만 봤는데 설명을 잘해줬더라고요. 음압병동이란 양압의 반대말로 내부의 기압이 외부보다 낮은 병동을 뜻합니다.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른다. 이거 배웠었죠. 네. 성질이 있어서 음압병실은 병실 내부의 음압으로 유지함으로써 병원 내 공기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로써 병원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병실 내 공기가 헤파 필터가 설치된 별도의 배기시설을 통해 세균과 바이러스를 여과해서 배출합니다. 여기 입원해 있는 동안 저자는 통증이 있었나요? 자, 초기 2주 동안 38.5도의 고열과 인후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경증이라고 하네요. 중증은 거의 사망할 정도로 아프다고 합니다. 그 옆에 병동에 젊은 사람이 입원을 했는데 거의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있는 걸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눈이 많이 아파서 원격 근무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눈이 굉장히 이렇게 터질 듯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리고 병원이나 병실은 1인실을 사용했으며 에어컨은 있지만 사용할 수 없었고 선풍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더웠겠어요. 예, 에어컨을 사용하면 바이러스가 병실 밖으로 실외기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 선풍기를 켜면 바이러스가 에어로졸이 되니까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초반 5주 동안은 병실에 샤워실이 없어서 수건을 물에 적셔서 몸으로 닦았다고 해요. 자, 이후에 병실을 옮겨 5주 만에 물로 샤워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에 남는 것이 심리검사라는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무너져 자살까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너무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치료를 후에도 저는 그 마늘, 양파처럼 뭐 자극이 심한 예. 음식, 맛, 냄새를 잘 못 느낀다고 들었어요. 예. 저자도 그랬을까요? 저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 맛이 잘 느껴져서 병원에서 나오는 밥을 다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궁금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는데 향이 안 느껴지는 거는 바이러스가 코 속의 뇌와 연결된 곳으로 흘러가는 뇌의 향과 맛을 관장하는 부위에 염증을 일으키면 냄새와 맛을 못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환자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저자가 맛있게 먹었었던 입원식은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자, 격리병실이다 보니까 모든 음식은 일회용 도시락에 나왔습니다. 매 끼니 때마다 다른 반찬이 나오게 되는데
기억에 남는 게 왜 그렇게 코다리가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코다리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네. 자, 그 외에서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들이 만두나 떡볶이 같이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았는데 네. 코로나 증상 중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 중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서 먹을 수는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증상이 많이 호전된 다음에 외부 배달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달 음식으로 좀 때울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예. 가장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예. 병원비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네. 50일간 입원을 했는데 하루에 50만 원씩 총 진료비가 2,500만 원이 나왔고 본인 네. 부담비는 36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네. 국민건강보험에서 전염병에 걸린 국민을 대상으로 대부분을 내주기 때문에 네. 나머지 36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네. 나머지 360만 원도 국가와 지역에서 내주기 때문에 실제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코로나 검사 대상인데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가격리 대상인데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입원해 있는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게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급휴가비 지원이고 또 하나는 생활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지원 사업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기존에 받은 월급을 26일로 나눈 후 1급을 최대 13만 원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제 관할 보건소 병원이 통제한 입원 자가 격리 기간을 곱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유급휴가비를 제공받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자, 밑줄을 꼭 쳐야 돼요. 네. 힘들었어요. 생활지원비 제도의 경우 무직인 사람이나 유급휴가비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지급받는 돈은 주민등록표상 가구 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에 한 달에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데 1위는 45만 4,900원, 2위는 77만 4,700원, 3위는 100만 2,400원, 4위는 123만 원, 5위는 145만 7,500원입니다. 물론 이것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지키셔야만 합니다.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겠네요. 예. 퇴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 퇴원의 기준이 바이러스 양이었대요, 처음에는. 네. 상기도 검사, 하기도 검사인데 이게 상기도가 뭐냐면 목구멍 위쪽, 하기도는 목구멍 아래쪽인데 네. 콧구멍으로 면봉 검사를 하는 게 상기도고 목에 가래 검사를 하는 게 하기도 검사입니다. 네. 바이러스 검출이 얼마 이하면 퇴원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준이 조금 바뀌었는데 바이러스가 얼마 이상 검출된다 하더라도 진통제나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72시간 동안 이상이 없는 경우 퇴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나중에 기준에 적합해 퇴원을 하게 되죠. 큰일을 치른 저자, 퇴원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회사에서 50일간 7주 정도죠. 출근을 못했는데 3주 이상 재택근무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헬스클럽에서도 2주 이상 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로부터 거리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회사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가고 자신도 더 이상 볼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요. 사실 처음 확진이 되었을 때 자신하고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할 때 다들 화를 너무 내서 미안해서 힘들었던 생각을 하면서 많이 민감해졌었는데 퇴원 후에도 사람들이 만나주지를 않아서 감당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치료 후에도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퇴원 후에 또 다른 후유증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저자는 어땠나요? 자, 가장 많이 생기는 후유증이 폐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종합검사 결과 폐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많은 후유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만났던 사람들과 서먹한 관계가 되는 걸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외에도 많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자가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것이 다른 나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였다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혜택도 없고요. 치료를 못 받아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보면서 그나마 자신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정신적인 후유증 또한 지나칠 수가 없겠네요. 예. 작가님은 책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책을 보고선 코로나가 무섭다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걸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알 수가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특히 그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고 나니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더욱더 주의해야 하는 이유 오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안정환 작가님과 함께 코로나에 걸려버렸다라는 책으로 화요일에 책팔기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정환 작가님. 예,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